국정원의 과거 댓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의혹과 함께 사건, 사고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정원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드러난 내용입니다. 먼저 이 TF에서 밝힌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2012년 대선 때니까 아마 박근혜 후보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을 때죠. 그렇죠. 예. 안철수 후보도 나왔지만 예. 그때 이제 여론 댓글 조작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 사이버 댓글 올리는 그 민간인이 한 3,500명 예. 그리고 30개 팀으로 조직이 짜여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민간인은 예비역 군인하고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로 이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 그 주로 이제 정부에 반대하는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 뭐 댓글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 글을 갖다가 올리도록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는 세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국내 정보팀 그 당시에 그 다음에 해외 정보팀 또 대북 정보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적폐청산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국내 정보팀 특히 사이버 외곽팀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던가 이걸 조직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론을 편향적으로 조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린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게 문제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국정원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되는데요. 국정원법 구조에 보면은 정치 관여 금지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라든가 차장이라든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가 되고 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으면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19조에 보면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 세종시가 문제가 됐으니까 세종시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되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고 또 4대강 후속 조치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 홍보를 잘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정부에 비판하는 글을 종북 좌파의 어떤 국정방해 선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은 댓글을 그 민간인을 거의 해서 매달 그 몇억 원 들여가지고 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오늘 그 신문 보도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댓글 부대가 3,500명 정도 그렇습니다. 동원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드는 비용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국정원에 보면은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사를 안 받아요. 매달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가량 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이 3,500명이 민간인에게 그 활동비로 줬다고 하거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이런 데 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체 감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그 용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쓰였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죠.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소위 아이오라고 하는데 이 정보요원들에게는 그러니까 망원들에게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은 여론 댓글 조작 관여하는데 하는 사람들한테 현금을 줬다는 거거든요.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할 업무 뭐 예를 들면은 사이버 해커라든가 또는 뭐 대북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하라고 한 돈이 어떤 특정 계층의 어떤 뭐 친정부 활동을 갖다가 반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댓글 조작하는데 돈을 줬다고 하면 이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이 국정원 댓글 부대는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특수활동비는 결국 국민의 세금을 쓴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여론조사라든지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렸다 이러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입니까? 오늘 특히 그 세계일보에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 한 8건 문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그 보도가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2011년 11.6 재보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그 무렵 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해서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벌하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렇게 지시를 했더니만 밑에 국정원 직원들이 했는 보고서가 가관인데요. 검찰과 경찰 지휘부의 야당 후보자, 지금은 여당이겠죠. 예, 예.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하라. 이와 같은 정치를 명백하게 개입하는 듯하게 보이는 해석될 수 있는 어떤 지시를 해서 그와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도 보면은 여당 후보가 낙선하는 원인까지도 분석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대책까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당시에 야당의 어떤 그 대표였다고 할 수 있는 그 손학규 전 대표와 우상우 그 국회의원 이분들의 동향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했던 내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문건을 누구의 지시에 해서 어디에 보고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정원에 대해서는 그 정치인 사찰이나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법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사찰도 했고 또 정부 여당에 필요한 여론조사도 했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MB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이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이게 원세훈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지시냐. 예. 또 이렇게 이제 IO라고 하거든요. 정보요원들, 각 기관에 파견된 정보요원들이 수집한 어떤 동향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국정원에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에 과연 올렸느냐. 예. 그리고 그거를 대통령에게 예전에는 국정원장이 그 대통령하고 독대를 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으로 독대를 했거든요. 그 독대 과정에 이러한 내용이 보고서 형식으로 보고가 됐느냐, 또 예.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느냐라는 건데요. 과연 이거를 국정원 자체 내에서 조사하기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정원 TF팀에서 조사한 걸 갖고 해가지고 검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뭐 수사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금 아직까지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예.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예.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그 지시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문제가 되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로부터 2011년에 SNS를 통해서 국정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는데 예. 그냥 SNS를 국정 홍보에 지시를 하라 활용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국정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장악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또 심리적인 조작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켰는데 이 부분에서 말은 어떤 SNS를 국정 홍보라고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내려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말씀하신 것대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떤 현재 어떤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얘기로 수사의 원동력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논란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예. MB 정부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원세훈 그 전 국정원장의 녹취록이 일부 삭제가 됐거든요. 예, 그렇죠. 예, 이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느냐?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안 한 이유, 예.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이 수사는 박근혜 정부와 MB 정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정원법 위반 얘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정치에 개입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증거로 나온 이상
선거법 위반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원장의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 그 정치개입 금지에 더불어서 이 선거법 위반인데 지난번에도 국정원법은 명백하게 유죄로 판단이 났고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증거를 조금 더 보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을 했었고 지난번 파기환송실 마지막 재판에서 이 원장의 지시 내용 중에 삭제된 것이 복구된 원본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다가오는 8월 30일 날 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죄 판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만약에 유죄로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 오늘 보도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그 파기환송심에서는 그 전 부서장 그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말이죠. 지금 TF팀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들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구에 비유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9회 말 2사에 거의 말 홈런에 비슷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삭제된 내용 자체가 상당 부분 정치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는 국정원법 위반뿐만 아니고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그 전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어떻게 보면 법정에 제출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재판부에 그러면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다 제출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삭제된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TF팀에서 지금 추가를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원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적으로 증거를 채택됐다고 하면은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녹취록 부분은 지난번에 재판에서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TF팀에서 지금 새롭게 발견한 이 내용들이 재판부에서 증거로 활용할 것이냐는 거죠. 아니 아직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개의 범죄 그렇죠. 사실로 이건 별개의 범죄 사실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소 사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된 것이지 지금 추가로 나오는 것은 현재 있는 공소 사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8월 30일 날 어떤 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결론 제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